안녕하십니까, 몬톨란TV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키맨이 이규원 검사의 행적을 쫓는 또 한 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 1부장입니다. 그는 이번 법무부 중간 간부 인사에서 교체 명단에 올랐다가 신현수 파동으로 또 윤 총장의 강력한 제지로 극적으로 유인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보고서를 올리는 등 이성윤과 줄기차게 부딪혀왔던 그는 234 차장 등과 함께 이성윤이 교체를 원하는 주요 인물이었지만 이번 인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성윤이 그를 중앙지검에서 방출하려 했던 숨은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형사 3부와 별도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전임이자 이성윤의 최측근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수상한 행적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이렇습니다. 2019년 친정권 라인 인사들이 주축이 돼 검찰 내에 검찰 간부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 정권 시절 검찰 간부들 속아내기와 길들이기를 위해 구성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와 이에 장단을 맞춘 대검 진상조사단이 윤갑근 전 고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비사실을 고의로 덮은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허위사실 발표에 분노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정한중 당시 과거사 진상위원장과 과거사위에 속해 있던 김영민 현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 사건이 이성윤의 최측근인 정진웅 검사에 의해 2년 가까이 캐비넷 속에 방치돼 있던 것을 변 부장검사가 발견했습니다. 최근 수원지검 수사로도 드러나고 있듯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연루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성윤은 문재인의 대학 후배이자 현 정권대로 고속 출세를 누리고 있는 검찰 내 친정권 핵심 인물입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의 고소가 허위였다면 정진웅이 윤 전 고검장을 무고죄로 엮어놓으려 했을 텐데 웬일인지 정진웅은 이 고소 사건을 캐비넷 안에 넣고 2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진웅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 폭행을 저질러 기소되는 돌발 사태가 벌어졌고 추미애가 그를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영전 발령 내면서 그의 뒤를 이어 변필건 형사 1부장을 임명했는데 정권의 기대와 달리 그가 정권의 약점과 이성윤을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 부장검사는 먼지에 덮여있던 윤 전 고검장이 제기했던 고소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윤중천을 수차례 불러 2019년 당시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허위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변 부장검사가 허위사실을 발표한 이규원 검사와 과거사위 정한중, 김영민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려 할 시점에 그에 대한 인사 이동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수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박범계의 민정수석을 패싱한 인사농단이 불거져 신현수 수석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파장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수세에 몰린 문재인과 박범계 등은 이성윤이 요청한 변필건 부장검사와 234 차장 교체 등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23일 아침 보도에 의하면 변 부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교체 인사설이 유력하게 나돌던 22일 당일에도 허위 보고서 사건 관련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교체돼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진상 파악에 최선을 다한다는 수사 의지가 묻어나는 행보입니다. 그런데 22일 그가 소환 조사한 인물이 그간 이규원의 허위 면담 보고서 사건 관련해 언론에 거의 보도된 바 없는 의외의 인물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인물은 다름 아닌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행정관이었습니다. 변 부장검사가 박관천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이유는 이기원이 작성한 박관천 면담 보고서 내용 역시 허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허위로 드러난 이상 이기원이 작성한 박관천 면담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는 수사의 완결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 부장검사가 박관천을 불러 조사한 핵심 내용은 경찰이 2013년에 김학의 사건 1차 수사를 할 당시에 청와대로부터 수사 방해 외압이 있었는지, 또 그 부분 관련해서 문정권 하에서의 대검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등입니다. 그런데 박관천 소환조사에서도 2019년에 과거사위가 발표한 이기원의 박관천 관련 면담 보고서 내용이 허위인 점이 다시 확인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문정권 하에서의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 외에 이기원 등을 고소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김학의 수사단의 재수사에서도 이기원이 작성한 박관천 면담 보고서에 등장하는 곽상도 의원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이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원, 정한중, 김영민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가 정진웅에 의해 지지부진했던 것인데, 이번에 변필건 부장검사가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먼지에 덮여있던 진상규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변 부장검사는 조만간에 수원지검 수사와 별개로 이기원 검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기원을 불러 조사를 하게 되면 고소사건이 2년 가까이 방치됐던 부분에 대한 조사, 나아가 정진웅의 그러한 행위에 이성윤의 배후 관련성 부분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 사안에 대한 고소사건이 2년 가까이 뭉개진 데에는 중앙지검 총수사 지휘자인 이성윤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원지검의 소환조사 압박을 받고 있는 이성윤이 이번엔 중앙지검 내 자신의 직속 부하인 변필건 부장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성윤이 이번에 또 어떤 핑계를 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갈수록 사면초가 상황이어서 이성윤의 버티기도 한계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런 그를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는 현 정권의 위선적 실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